자, 여러분들 그 로어 괴담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켜두시면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T가 말아주는 로어 괴담 시리즈 5편 시작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알란 제도에서 몇 사람의 어부가 폭풍우 때문에 배와 함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폭풍우는 일주일간 계속되어 어부들의 생존은 절망시되고 있었지만 그 후 작은 섬에서 전부 무사히 발견되었다. 어부들에 의하면 섬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어 큰 냄비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섬을 무리아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폭풍우가 사라진 아침 그들의 모습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무리아스? 안 쳐볼 수가 없겠죠? 무리데스 뜻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무리아스가 뭔데? 무리아스 아시는 분?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뭐야 뭔지 쳐도 안 나오는 거 쳐도 안 나오는 걸 로어 괴담으로 하면 어떡해. 진짜 모르는 건가 아무도? 아무튼 뭔지도 안 알려주네. 다음 거 읽어볼게요. 어느 경비행기가 마리의 바마코에 향하기 위해 알제리 남부의 사막지대를 종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의 700km 앞에서 갑자기 소식 불통이 되어 경비행기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된 기체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파일럿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 한층 더 이상한 것은 기체의 밖에서 발견된 파일럿의 사인이 왜인지 동사였던 것이다. 사막에서 동사라. 몸이 사막에서도 막 성층권 막 위로 막 올라가고 하면 춥겠죠? 근데 얼마나 추울까? 한국의 성층권보다는 따뜻할 거 아니야? 아닌가? 만약에 비행기에 어디 유리가 부서져서 거기로 바람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차가운 바람이었다. 이러면 동사할 수가 있나? 사막의 밤에는 많이 추우니까 그것도 맞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사막이어도 밤이면 차가우니까 추우니까. 근데 기체에는 상처 하나 없었대요. 잠깐 졸음쉼터 들렀는데 그렇게 된 건가?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일본의 어떤 음악계 동아리가 고양이의 소리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스터 음원을 아무리 체크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프레스를 해 제품화된 CD를 들으면 반드시 어딘가의 트랙에 고양이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거기서 시험삼아 개의 소리를 혼합한 트랙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고양이의 소리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귀여운 괴담이다. 쥐 났을 때 야옹하는 그런 감성인데요. 개로 됐지. 고양이 소리 들리면 이득 아닌가? 귀여운데 고양이. 아무튼 다음입니다. 영국의 곤충학자 피터 마일스톤은 어느 숲에 현지 조사에 나가 그대로 실종됐다. 그의 텐트에서 발견된 일기에 의하면 그는 우선 양손 정도의 크기의 개미를 발견했고 그 다음 날에는 개 정도의 크기인 딱정벌레를 보았다고 한다. 뭐야, 쿠툴루야? 텐트가 자꾸자꾸 넓게 되어간다 등 의미불명한 말도 남아있고 누구나가 그는 미처 숲에서 조난됐다고 결론 지어버렸다. 하지만 일기의 문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헉. 피터 마일스톤이 자기가 작아진 거였네. 자기가 작아진 거였는데 앤트맨 이야기네요. 영국 앤트맨. 그러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그죠? 계속 작아지면 이제 속도가 엄청 느리게 되잖아요. 앤트맨 보면 그렇잖아. 앤트맨 혼자 안 늙잖아. 미시세계 안속에 들어가가지고. 피터 콜 프리퀄인데요 이거. 피터 콜
아, 피터 콜이 아닌데? 그 뭐야, 앤티맨 박사님 누구야? 아, 핀 박사. 행크 핌 프리퀄인데 이거? 양자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재밌는 로어인데요. 어느 겨울의 아침, 덴마크의 벽촌에서 신원 불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 사람은 수백 미터 이상의 높이로부터 추락사한 것이 판명되었다. 시체는 주위의 건물 등 무엇 하나 없는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이날은 1996년 12월 25일이었다. 산타 발견인데? 산타를 죽여? 미친 거 아니야? 도둑인가? 근데 수백 미터 이상의 높이로부터 추락사한 거니까 루돌프가 아마 재채기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산타는 없는 거구나. 세상에. 자, 독일의 황제 카를 4세는 자기 이름에 네자가 있다고, 사자가 있다고 해서 철저하게 사자로만 살았다. 그의 왕관에는 4개의 뿔이 있었고 위복은 언제나 모두 4색이었다. 4개 나라의 말을 하고 4번 결혼하였다. 그가 타는 마차는 언제나 4마리의 말이 끌었다. 하루에 4번 식사를 하였고 언제나 4코스로 되어 4가지의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와우. 국토를 4블럭으로 나누어 4사단을 두었고 4명의 집정관으로서 통치, 4개의 수도를 두어 번갈아 살다가 1378년 11월 29일 오전 4시 4분에 4사람의 시의 간호를 받으며 4번 자립권화를 되풀이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사망도 했네요. 더블 홍진호 사망 하셨습니다. 홍진호 이전에 카를 4세가 있었네. 카를 4세 너무 컨셉질 너무 많이 하는데. 4번 결혼, 아내도 4명이었겠고. 아무튼 재밌네요. 진짜인가? 카를 4세 찾아볼까? 오, 카를 4세가 말이죠, 이런 분이에요. 신성 로마 황제, 카를 4세. 깐지나는데요? 약간 애처럼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딱히 그런 얘기는 없고 체코 100코루나 집회에 들어가 있대요, 이 사람이. 2012년 체코인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체코인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레전드였네, 이분. 이분 이름이 뭐다? 카를 4세. 뭐든 4번 하는 카를 4세다. 그 4세네요, 그 4세. 아, 이거 완전 그 4세잖아. 자, 다음. 자, 고대 이집트 번성기에 부국을 위해 행해진 제사 중에 청소년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의식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자살해야만 유효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풍습이 있었는데 말기에 노동력이 심각하게 없어지자 이를 금지시켰고 이집트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그걸 왜 얘기해? 아는데 다. 기분 나쁘게. 언제 밑에서 2위 되나 이거. 자, 아무튼 이 로어를 좀 보죠. 일부러 왕따를 시킨다. 뭐야?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왕따 하라고 안 해도 하니까 지금부터 왕따 시켜라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한 것처럼, 원래는 안 할 거였는데 시켜서 왕따 시킨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 덜 느끼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살짝 언급하면 또 노딱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씨, 그러네. 아무튼 유튜브 시치.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였을지 궁금하네. 로어 괴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좀 힘드네. 진짜 할련가? 이게? 아무튼 한 잔에. 예. 자, 다음 로어입니다. 말러는 9째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베토벤, 슈베르트, 부르크너가 제9 교향곡을 작곡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그래서 말러는 9번째 교향곡을 완성했을 때 번호는 붙이지 않고 대지의 노래란 곡명으로 발표. 그 후 다음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아내에게 이 곡은 실제로는 10번째야. 대지의 노래가 9번째였으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곡이 완성된 후 그는 이제 위험은 사라졌다 라고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제9 교향곡이라고 발표한 작품을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세상을 떴다. 9수였구나. 9수네요. 아니 왜 이렇게 경솔하지? 제9 교향곡을 내면 죽는 건데 내지 말지 그러면. 경솔하네요. 8.1 8.1 교향곡. 8.1 립버전 교향곡도 괜찮을 것 같고 마크처럼 가도 될 것 같고. 예. 아쉽네요. 저 때 8.1 이런 걸 몰랐나?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어느 괴짜는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비행기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기체는 테스트 비행의 영상이 남겨질 뿐으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도 자료를 구했던 그는 기뻐했지만 이상하게도 설계도대로 해도 현재의 재료로 개량을 해도 강도적, 중량적으로 비행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요런 것들이 있죠. 로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옛날에 만들어진 뭔가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 기술이나 뭔가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구동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오파츠 같은 거죠. 근데 괴짜라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비행기 만드는 곳이나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었겠죠. 예. 복원해놓고 숨기는 걸 수도 있음. 그럴 수도. 안 되네 하면서 숨길 수도. 자, 다음 로어입니다. 홈 헬퍼의 A씨가 담당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어느 날 아이가 함께 살자고 해서 라고 이렇게 기쁜 듯이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노인은 급사하였다. 아들이 사체를 인수하러 왔지만 동거하자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한다. 며칠 후 A의 자택의 베란다에 2마리의 참새가 날아와 마치 인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난 뒤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A씨는 생각해냈다. 노인이 생전 처마 끝으로 날아오는 참새에 먹이를 주면서 우리 아이같이 귀엽다라고 반복하고 있던 일을. 급사하였다. 근데 자연사를 했겠죠? 막 어디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잘 됐네요. 네. 참새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급사? 체했나? 라고 하시는데 급체 생각나셨나 보네요. 급사라고 해서. 네. 아무튼 약간 가슴이 간질간질한 그런 로어였고요. 자, 다음 지구 공동설이라고 하는가? 지구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실제 그곳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다. 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곳이 북극에 있다고 한다. 인공위성으로 사진이 찍혔다는 썰도 있다.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 같은 곳은 어떠한 시기에 한 번씩만 열린다고 한다. 남극에 실종된 사람이 4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북극에서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그 사람이 말하길 동굴에는 깊은 구멍이 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왼손을 사용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세기의 천재들은 모두 왼손잡이이다. 이건 너무 판타지 같다.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 같은 게 어떠한 시기에 한 번씩만 열린다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건 알 수가 없죠. 전지적 시점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쉽지 않죠. 인공위성으로 사진이 찍혔다는 썰도 있다. 이런 말 하면 누가 말 못해. 외계인 제 친구 중에 외계인이랑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로어는 살짝 아쉽습니다. 약간 설정집을 보는 느낌? 그리고 왼손잡이. 만약에 제가 어디 동떨어진 세상에 떨어졌어.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왼손만 쓰고 있어. 거의 다 왼손잡이야. 이런 디테일은 알아차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악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인가 그거 같네요. 영화인가요? 빵상 아줌마 아세요? 빵상 아줌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이 왜 숨어서 지내나? 그니까요. 없겠죠? 네.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유성 생식을 한다. 만약 암컷 혼자서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니, 수컷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곤충은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유전적 특징은 수컷이지만 암컷으로 변한 수컷은 암컷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 다른 수컷과 교미해 자신과 같은 수컷이지만 암컷인 자식을 낳는다. 현재까지는 일부 곤충에서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만약 그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자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수컷이지만 암컷인 곤충이 엄청 많아져야 되는데 자웅동체인 게 많잖아요. 그 곤충 중에서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별로 안 신기한데?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될지도? 그거네. 원피스 그거 혁명군 원피스 혁명군 느낌인데? 이완코브 아무튼 뭐 이완코브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성이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궁금해요. 호르몬에 따른 사고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생리가 얼마나 귀찮고 짜증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거 안 궁금하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맞아보고 돌아와서 출산의 경험이랑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런 감성은 아니고 그냥 뻘소리 했습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간의 몸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짜증날지 모르고 또 알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 모르니까. 안 궁금하다고요? 아, 그런가? 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돼보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주사를 맞겠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으로 뭐 좋긴 한데 아무튼 궁금하네요.
만약에 둘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 있나? 생리랑 알맞는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을 전환한다 해도 그런 거는 구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 아픈 거를 구현할 필요는 없잖아. 알을 만들 때. 아, 이런 얘기에서 노딱 먹나? 아,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외계인에 대한 얘기는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많은 영화들이 외계인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많은 영화들이 외계인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최근의 추세는 외계인들과의 교감을 나타내며 외계인들을 친숙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런 특수효과, 분장 등에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다. 옛날 E.T.가 극장에 나오기 직전 백악관에서 먼저 영상을 보던 대통령은 스필버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 3명밖에 없죠. 이거는 너무 판타지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무 판타지스러워서 구미가 안 당기는 그런 로어였습니다. 근데 농담이었을 수도 있겠다. 농담. 진짜 찐 농담.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reptilian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알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농을 칠라면 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다? 그럼 바로 스필버그한테 누가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할 것 같긴 한데 되게 재치 있는 미국 대통령 같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잘 알려진 얘기로는 천년백작이라 불리는 생지르맹 백작의 얘기는 유명하다. 하지만 그의 최근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로마노프 왕조에서 위술 등으로 왕실에 고용됐고 사실상 정치의 실세로 군림했다. 그에 대한 귀족들의 시기로 죽음을 맞을 뻔했으나 무사히 탈출하여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때 그가 쓴 이름은 라스푸틴. 후에 그는 1980년대 말 러시아로 가서 공산주의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다. 지금 그가 쓰는 이름은 키아누 리브스이다. 안 늙어서 키아누 리브스 안 늙어서 라스푸틴이고 생제르맹 백작이라 하는 거네. 재밌네요. 깔깔 유머집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긴데 어이없네. 채팅창에 키아누 리브스 결혼 안함 친구 없음. 친구가 없어요? 왜 없냐? 돈도 많은데. 자, 다음입니다. 1991년 12월 LA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에 있었던 일로 시험 기간이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인 이 학교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 12시에 모두 도서관 밖으로 나와 귀청이 떨어지도록 고함을 지른다. 그 대학 학생들은 그런 이상한 전통을 갖고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함을 지르던 그때 귀가하려던 어느 여학생이 캠퍼스의 으슥한 곳에 숨어있던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녀는 있는 대로 비명을 질렀지만 다들 고함을 지르던 중이라 그 누구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이후로 이 학교에서는 고함을 지르면 제적을 당하도록 학칙이 바뀌었다.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코난 같네. 이 집에는 어떤 전통이 있어서 몇 시가 되면 뭐 시계 종이 울려. 그럼 딱 그때 딱 범인이 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감성인데. 진짜 이런 전통은 좀 조심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범죄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이런 걸 이용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천재적이라고 또 막 뉴스 같은 데서 막 보도가 될 거니까. 무섭네. 안타깝다. 학칙이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맞는 말 같아요. 화 못 내잖아 그러면. LA 캘리포니아에서는 화 못 내고 논리적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최근에 군대에서 사망사고 때문에 군기교육 안 준다고 하던데 극단적인 게 비슷한 듯. 군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주면 안 되죠. 그리고 군기 교육 안 하면서 좀 각을 잡히게 할 수가 없나? 군인이다 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딱 각 잡힌 모습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막 윽박 안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란가? 약간 전쟁을 게임처럼 만들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군기가 아예 없으면 또 안 돼 버리니까. 아무튼 재밌네요. 일루어. 자, 런던의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알프스를 넘던 도중 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곧 차가 멈춰버렸다. 부속인 스프링이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가 나타나 기술자들이 내려와 순식간에 수리를 마치고는 사라져버렸다. 부자는 놀랐지만 이내 수리된 차를 몰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수리비 청구서가 오질 않자 궁금해진 그는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오, 되게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회사 차원에서 그냥 수리 진짜 완전 깔끔하게 해주는 대신 고장 났었다는 사실을 이제 외부에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재밌다 이거. 이 정도까지 해주면 고장 안 났다고 해줄 법하지. 롤스로이스 쳐볼까? 롤스로이스 고장이라고 쳐봤는데요. 이런 게 있네. 롤스로이스의 환상을 처참히 깨드립니다. 롤스로이스 원인 불명 고장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장고장이 많을까요? 뭐야 이거? 롤스로이스와 관련된 유머가 2개 존재한다. 인 건데 그중 하나였네요 이게. 이거 하나 더 읽어볼까? 롤스로이스와 관련된 유머 하나 더. 한 금발의 여성이 맨해튼에 위치한 은행 안으로 들어오더니 대출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업무상 유럽에 2주간 체류할 예정이고 5,000달러 약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 담당자는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녀는 서류를 생략하고 자신의 롤스로이스 승용차 차키 하나를 건넸다. 그 차는 은행 바로 앞에 주차된 상태였다. 확인 결과 그 자동차는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맞았고 은행에서는 그녀의 차를 담보로 5,000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 은행장과 직원들은 고작 5,000달러의 대출을 위해 5억 6천만 원의 차를 맡긴 그녀를 비웃었다. 그러면서 한 직원은 그녀의 차를 곧바로 은행 지하 차고에 주차시켰다. 2주 후 그녀는 돌아와 5,000달러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 이자는 약 18,000원. 대출 담당자가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정확한 날짜에 대출금을 갚아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위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말이죠. 선생님의 신용 정보를 조회해보니 억만장자시더군요. 그런데 왜 고작 5,000달러를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러자 그 금발의 여성이 답했다. 뉴욕시에서 주차하는데 고작 15달러만 내면 되는 곳이 여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오, 재밌는데? 개꿀인데? 천재인데? 이러니까 억만장자지. 2주 동안 주차했는데 15달러, 18,0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천재적인데요? 근데 5,000달러 빌리면 이자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도 5,000달러인데? 얼마 안 나오긴 하지. 600밖에 안 되니까.
재밌네요. 재밌는 유머네요. 롤스로이스. 자, 다음 루어입니다. 어느 프랑스인 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부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는 자신들의 애완견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웨이터가 외국어를 못 알아들어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을 하자 이해했다는 듯 애완견을 안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전에 웨이터가 뚜껑이 덮인 커다란 요리를 앞에 가져왔다. 자기들이 이렇게 큰 요리를 시켰나 의아해하다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애완견이 먹음직스럽게 익혀져 있었다. 에이씨, 누가 애완견... 중국 음식점에 대한 약간 괴담 같은 거네요. 중국은 약간 인육만두 이런 거가 많으니까 이런 괴담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를 활용한 그런 괴담이 아닌가. 말이 안 돼. 노딱 확정이라고요? 자, 다음 로어입니다. 한 여성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애완견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캑캑대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는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수의사는 무엇이 개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 보이지 않자 수술을 하기로 하고 여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개의 기도를 수술하던 의사는 놀라 여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사람의 손가락이 개 목에서 나온 것. 여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방구석에 손가락을 3개나 잃은 절도범을 찾아냈다. 오, 굿보이. 잘했네요. 손가락 절도당했네요. 절도범이. 잘 됐네요. 강아지가 좀 컸나 보다. 도사견 이런 건가 보다. 자, 다음입니다. 지방의 한 편의점 복사기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자신의 초상화나 얼굴 사진을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면 자신이 죽을 때 모습이 출력되어 나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한 소년이 주위에 만유를 뿌리치고 그 복사기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복사했다. 기계에서 나온 것은 언제나 다름없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었다. 소년은 뭐야? 역시 소문은 거짓말이었군 이라고 말하면서 소년은 웃으면서 가게를 나오는 순간 한 대의 차량이 맹렬히 돌진하였고 소년은 차에 치여 즉사해버렸다. 그때의 소년의 얼굴은 복사기에서 출력된 사진의 모습 그대로였다. 무서워. 뭐야, 역시 소문은 거짓말이었군. 아하, 재밌네요. 자, 다음입니다. 뉴욕 교외에서 생긴 일로 과도한 업무에 지친 남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진입로에 갔는데 세워둔 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 차를 도둑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도 차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차가 돌아와 있었다. 무슨 일이지? 남자는 의아해했다.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빌리게 되었고 보답하는 뜻에서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는 쪽지였다. 남자는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콘서트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오니 이번에는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야, 이거 재밌다. 재밌는 괴담인데요. 이 남자는 차 훔쳐간 것도 이제 그래도 콘서트 티켓 받았네 개꿀 하면서 티켓 가지고 콘서트 갔는데 이거 재밌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중국 하남성의 어느 마을은 마을 사람 전원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 어느 날 해당 지역의 군 당국은 마을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감금하였다. 바로 전날 한 남자가 그 마을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다. 중국 당국이 한때
SARS를 은폐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일은 어쩌면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SARS? 사스? 사스 걸렸다고 막 죽였나? 당국이? 사스네요. 사스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채팅창에 똥 사스라고 하시는데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20년대 초 독일의 하노버역에서 하노버역 주변에서 소년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용의자로서 체포된 것은 프리츠 하르만. 그는 거리에서 발견한 미소년을 살해, 그 고기를 쇠고기라 속여 팔아치웠다. 피해자의 인육 중 일부는 소세지로 가공되었고 보통 시체를 고기로 만드는 것은 살인 후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되나 이 경우는 오히려 목적이 식인이었으며 살인은 그 수단이었다. 때문에 그는 하노버의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쁜 미소년을 죽여가지고 팔았다고? 이걸 사는 누군가가 있었던가 아니면 얘가 원래 좋아하는데 다 먹기 좀 힘드니까 좀 잘라가지고 팔았던가 뭐 그랬겠죠. 소고기라고 속여가지고 팔았으니까 이건 지가 먹으려고 한 게 맞네. 미친놈이네. 인육 소세지네. 인육 소세지. 로어가 아니라 고어라고요? 고어 로어입니다. 고어 로어. 자, 다음입니다. 2002년 후쿠오카 현내 양돈 농가에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주먹밥을 암돼지들에게 3kg씩 주었는데 돼지의 임신 기간인 114일 후 출산 도중 사산이 잇따랐으며 겨우 살아 태어난 돼지들도 태반이 기형이거나 허약 체질로 금방 죽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양수가 모두 탁한 색이었다고. 죽은 새끼 돼지는 약 200마리. 애초에 편의점 음식들은 회수업자들로부터 반입한 것이긴 했지만 썩은 것도 아니고 당일 회수 음식들이었는데도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 당초의 목적은 월 평균 20만 엔대의 먹이대, 그러니까 사료값을 좀 줄여보려 한 것이었다. 임산부들은 편의점 음식을 모두 주의하길 바란다. 요거는 웰빙 좋아하시는 분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로어 괴담이 아닐까. 편의점 도시락이 몸에 안 좋나? 그냥 단백질, 탄수화물 아닙니까? 가공식품도 막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른분들 중에는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든 게 괴담이 아닐까? 요즘은 영양 성분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편의점 많이 먹습니다. 저 그 백종원님 도시락이랑 혜자님 도시락 GS25에 있는 것들인데 그거 뭐 종종 먹고 집 가기 전에 먹고 하든가 뭐 밖에서 출출할 때 먹든가. 왜냐하면 요즘 밥값이 다 10,000원 넘고 이러니까 너무 돈 아까워요. 진짜 미치겠어. 돈 아까워서. 후쿠오카 원전 방사능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닐까요? 후쿠오카 원전? 그거는 2000 몇 년에 일어난 거야? 2002년 이후잖아. 그거는 이제 2011년대 사고고요. 이걸로는 2002년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제가 후쿠시마라 했나요? 아, 그래, 저기 아, 나도 헷갈렸네. 아우. 채팅창에서 잘못 말하셔서 저도 잘못 말했네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죠. 후쿠오카는 한국이랑 가까워서 여행 가기 쉬운 그런 곳이죠. 야, 이거 어떡하냐.
나도 낚였어. 점점점. 아, 후쿠오카 이거. 아무튼 편의점 음식 마음껏 먹으세요. 영양 성분 다 써져 있으니까. 자, 24번째입니다. 한 남자의 49세 생일 아침. 하지만 집안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그의 비서만이 생일을 축하해주며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했다. 남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대해왔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기다렸다. 누군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벌거벗은 채 남자는 뛰쳐나왔다. 거기엔 자기 식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나 이 얘기 어디서 봤지? 최근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얘기. 짠 했는데 가족들이 다 채팅창에서 아니 왜 옷을 벗고 기다려 임마. 아 나도 쇼츠로 본 것 같다. 요즘 이런 이야기 쇼츠로 많이 나오잖아요. 한 남자의 49세 생일 아침. 하지만 집안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투로 막 쇼츠 많던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륜을 하고 싶었던 남자의 최후죠. 네. 불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불륜을 해도 여자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기다린다. 아 이게 너무 웃겨. 왜 웃기냐면 상식적이지 않아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옛날 일본 만화 감성? GTO 감성? 상남 2인조 감성이에요. 이 개그 스타일이. 웃깁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일본 후추 경마장의 제3코너에 심어져 있는 큰 느티나무. TV 중계를 할 때 이 느티나무가 경기장을 가려서 말이 잘 안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나무를 경기장 내에서 옮기려고 온 벌채에 관련된 직공들이 연달아서 변사하는 귀괴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경마 경기도 그 도중의 사고도 제3코너에서 유난히 잦다고 흔히 마의 3코너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죠. 되게 큰 나무들, 뭐 신령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나무들 베려고 하면 해를 입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나무는 옛날부터 좀 신성시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채팅창에서 쇼츠에서 핵 대비 벙커 만들어 두고 아내와 자식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알고 보니 서프라이즈였다는 그런 걸 봤어요. 그죠. 아내랑 자식 들어오게 하면 자기가 피폭되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 차라리 죽어 했는데 서프라이즈였다. 지진 대국. 일본의 빌딩의 내진 강도는 세계 최상위급 레벨이라고 한다. 관동 대지진 같은 과거에 있었던 대참사의 교훈을 살려 지진에 착실히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연구와 개량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진도 7도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고층 빌딩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빌딩의 내진력이며 인간의 안전성을 수반한 내진력은 아니다 라고 한다. 그 때문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빌딩은 무너지지 않지만 특히 고층의 인간은 모두 빌딩 밖으로 내던져지거나 건물 내부의 책상이나 장식물 등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데 일본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기사 보면 빌딩 위에서 튕겨져 나갔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좀 오바가 아닌지
이건 좀 오바가 아닌지, 일본 모르는 일봉이 쓴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해난 사고가 일어난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사고로부터 당분간 잠잠해질 때쯤 어느 주부가 주변 바다에서 잡힌 문어를 구입하여 조리하려고 부엌에서 문어의 머리를 부엌칼로 베었다. 문어를 팬 주부는 비명을 질렀다. 무려 문어의 머릿속으로부터 인간의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나온 것. 문어는 잡식이며 갑자기 해저에 나타난 먹이를 먹어 끝내 다 소화할 수 없었던 머리카락이 체내에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아우, 이거 진짠가?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문어는 머리카락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긴 하잖아. 시체 먹은 거냐고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징그럽습니다. 자, 어느 여성이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서 현지의 값싼 여인숙에 묵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얼굴에 종기가 몇 개 생겨난 것을 확인했다. 자는 동안에 벌레한테 깨물린 모양이었다. 다행히 고국에서 가져온 연고를 바르면서 여행을 좀 더 하다가 무사히 귀국했지만 곧 부스럼이 욱신거리며 아프고 날이 갈수록 번져만 갔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가 그녀의 종기를 보는 순간 종기 속에서 무엇인가 기어나왔다. 자신의 얼굴로부터 기어나온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 종기로부터 기어나오는 것은 무수한 양의 거미 새끼였다. 여인숙에 묵었다고요. 예. 묻었다가 아니라 이게 얼굴에 모낭충 말고 다른 애들이 사는 게 말이 되나? 쳐봐야겠다. 얼굴에 거미알. 딱히 없는데? 좀 말이 안 되겠죠? 예. 징그러운 연출이긴 한데. 너무 징그러워. 좀 그 이토준지네. 이토준지 느낌이야. 자, 다음입니다. 금방 전에 죽어버린 여성을 위한 장례식이 교회에서 거행됐다. 장례식이 다 끝나갈 무렵 장례 도우미들이 관을 옮기는데 실수로 관을 벽에 부딪혀서 관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관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여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 후 10년이나 더 살다가 죽게 되었다. 장례식이 1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다시 열렸다. 장례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또 도우미들이 관을 옮긴다. 그들이 옮기려 하자 그녀의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이런 결혼 개그 괴담이었네요, 그냥. 이거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이거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앞에 다 만든 그런 개그였네. 재미는 있네요. 예. 비혼 개그. 예. 비혼 개그였고요. 이때 이게 생사람 잡을 뻔했네 그냥. 자, 다음입니다. 마약 거래상인 친구 두 사람이 집에서 마약을 피우다가 배가 고파 피자를 주문해 먹기로 했다. 하지만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지 피자 가게가 아닌 911, 그러니까 119로 전화를 걸었고 주문 대신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수화기를 내렸다. 그런데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911로부터 누군가 전화를 걸다가 급히 끊었다는 연락을 받고 주소를 찾아내어 그 집의 문을 두들겼다. 마약에 취한 거래상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음, 되게 있을 법한 그런 일이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 바보 듀오 두 명이서 마약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느낌이네요, 그냥. 평생 산채로 매장된다는 공포에 시달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미리 무덤을 사서 전화를 연결해 놓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남자는 그 무덤에 안장되었고 남자의 부인은 홀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남자의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 엄마가 전화를 오래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여자는 이상한 예감에 어머니의 집을 찾았는데 엄마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숨져 있었다. 사인은 심장마비. 엄마는 남편의 곁에 안장되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묘에 들어가고 나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무덤 안에 설치된 전화 수화기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뭐야? 그럼 남자의 부인이 남자를 생매장 시킨 거야? 아니면 이 남자가 죽은 다음에 전화를 건 거야? 뭐야? 약간 그 열린 결말인가? 아무튼 흥미롭네요. 자, 어느 소년이 가게에서 찍어 먹을 수 있는 분말가루가 있는 사탕을 샀다. 그 분말에 사탕을 찍어서 먹으면 입속에서 톡톡하는 그런 튀는 식감에 매료됐던 것이다. 슈팅스타네요. 집에 돌아가서 이 캔디를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콜라를 꺼내서 한 모금 마셨다. 순간 팝 하는 굉음이 울렸다. 콜라의 탄산과 분말가루의 톡톡하고 튀는 충격이 섞여 소년의 입속에서 폭발이 일어나 버린 것이었다. 소년은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당분간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링겔에 의지하는 생활을 보내야 했다.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유튜브 쳐봐야겠다. 콜라 슈팅스타. 궁금한데? 근데 별일 없겠죠 뭐. 예. 콜라 슈팅스타 쳐도 뭐 나온 게 없어요. 이걸로 유튜브 쇼츠나 한번 찍어볼까? 멘토스 말고 그 슈팅스타랑 콜라랑 먹으면 과연 폭발할까? 이렇게 해볼까? 잘 될 것 같은데. 궁금하면 실험해보라고요? 쇼츠거리로 아주 좋은데?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적어놓을게요. 근데 어떻게 찍냐? 슈팅스타랑 콜라랑 먹으면 폭발을 할까? 이렇게. 어이없는데. 한번 각 보이면 한번 해볼게요. 자, 오키나와에 사는 남성이 살무사를 잡아 한 병 속에 넣었다. 거기에 강한 도수의 소주를 채워 뱀술을 만들려고 한 것. 수개월 후 남성은 이제 마실만 해졌겠지 라며 살모사를 꺼내둔 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병의 입구로부터 굉장한 기세로 살모사가 튀어나와 남성의 목을 물었다. 순식간에 당한 남성은 전신에 독이 퍼져 술병을 안은 채 죽어버렸다. 근데 이거는 진짜일걸요? 이거는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살모사가 순식간에 막 숨을 안 쉬어도 되게 이렇게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던데. 저 이거 진짜 본 적이 있거든요. 살모사, 뱀술 뭐야? 깨어남 이렇게 쳐야 되나? 아, 그래 이거야. 이게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걸요? 자, 이거 보시면 1년 전 담근 뱀술 열자마자 튀어오른 독사 3마리, 사람 물었다. 아픈 아들 위에 뱀술을 담근 중국인 남성이 1년 지나도 살아있던 독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한 남성은 만성 질환을 앓는 아들을 위해 뱀술을 담갔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뱀으로 술을 만들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남성은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독사 3마리를 얻어 술을 담근 후 1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남성이 술병을 열자 여전히 살아있던 독사 3마리가 튀어올랐다. 이 중 한 마리가 남성을 물어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제 시간에 혈청을 주입하고 상처를 치료해 이 남성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관련 사건이 중국에서 처음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뱀술에서 독사가 마치 부활한 듯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뱀이 산소나 물이 부족한 척박한 상태에 직면하면 수면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지 않은 채 수량의 공기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뱀술을 담근 병이 완전 진공 상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뱀은 몇 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뚜껑이 열려 대량의 공기가 유입되면 겁에 질린 뱀이 눈앞의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뱀을 죽이려면 어디 막 가둬두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목을 잘라서 머리를 갈아야지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목만 자른다 해도 걔가 막 움직이면서 막 물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뱀을 상대하려면 가는 수밖에 없겠다, 진짜. 무섭네요. 아무튼 이게 마냥 로어가 아니라는 거, 이건 진짜라는 거, 그리고 뱀술 먹지 말라는 거, 뱀술 진짜 위험하다는 거. 아니, 공장에서 뱀술을 만들어? 미친 거 아냐? 진짜 어이없네 이거. 미쳤냐고. 북한 뭐 하냐고. 이거 야, 북한은 진짜 레전드다. 알고 보니 고무 아님? 알고 그냥 뱀 장난감인가 그냥?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도로교통법에서 느낌표 마크의 설치 기준은 그 외의 위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 표지 아래엔 보조 표지로 갓길 주의, 오르막 심함 이런 식으로 그 장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는 직사각형의 플레이트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보조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는 장소에 있는 그 외의 위험의 표식, 그 장소인 유령이 나오므로 유령 주의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국가기관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외의 주의를 나타내는 보조 표지를 달지 않고서 그런 보조 표지를 달지 않고서 유령 주의를 표시하고 있다. 상상력은 뛰어나네요. 예. 나라에서 유령주의를 한다는 상상력 고평가하겠습니다. 좋네요. 재밌네요. 자, 다음입니다. 총기, 방탄복 등을 파는 밀리터리 샵에서 미군이 실제로 사용하던 상품이 입고되기도 한다. 실전에서 쓰고 남은 실탄이나 자켓 같은 것들 중에 전사한 사람이나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입었던 군복도 있어서 밀리터리 샵의 군복 코너 부근에서 군인들의 사념이 소용돌이치기에 유령이나 헛것을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군복을 구입하면 집에 군인의 영혼이 붙어버린다고 한다. 실전에서 쓴 군복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싶긴 하다. 근데 죽었다면 그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군인들의 사념이 밀리터리 샵의 군복 코너에서 그 소용돌이 친다면 너무 불쌍한데요? 좀 이상하잖아. 밀리터리 샵, 그 동대문 구제샵 이런 데 소용돌이 치는 거면 좀 이상해. 말이 안 돼. 군인들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군인들도 자기가 소용돌이 치고 싶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밀리터리 샵의 군복 코너 부근에서 소용돌이 친다?
이건 좀 그런데. 자, 다음입니다. 지상에 떨어진 태양의 불꽃은 지상을 휩쓸었고 하늘로 솟구쳤다. 거대한 죽음의 전달자는 모든 종족을 말살하려는 신의 의지처럼 보였다. 불이 휩쓸고 간 뒤에 모든 것은 오염되어 지옥이 펼쳐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무기, 핵폭발에 대한 기록 같지만 실은 이것은 고대 인도 문헌에 나와 있는 글귀 중 일부를 위협한 것. 응? 진짜 핵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밖에 빛나는 거대한 창이 쏘아졌을 때 30만 대군도 한순간에 죽어버렸다. 벼락보다 강렬하게 폭발한 무기로 인해 적의 전사들은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쓰러졌다. 와 같은 기록들도 남아있다. 4,000년 전 지상을 휩쓸어버린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뭘까요?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불바다가 됐다.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1987년 9월 18일 브라질 고이아니아시에 있던 한 병원이 이전하면서 폐허가 되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병원을 둘러보다가 신기한 물질을 발견하였고, 폐품 회수업자는 이 빛나는 신기한 물질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것이 신기하여 몸에 바르거나 마셨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물질은 세슘 137로 밝혀졌다. 그 결과 250명이 피폭, 4명이 사망했다. 근데 병원에 이런 게 있나요? 병원에 세슘이 있나? 병원, 세슘. 야, 이거 진짜네?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진짜 바르거나 마셨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 9월 13일에 병원에 방치된 방사능 기기 호베르투 아우베스와 와그네르 파헤이라가 기기를 훔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피폭. 호베르투 아우베스의 집에 기기를 보관하면서 호베르투 아우베스의 어머니 EA와 세입자 RG 및 딸 AG와 다른 세입자 CS와 그 아들 ES, 또 다른 세입자 PM, 그리고 또 다른 세입자 GC 등이 피폭. 호베르투 아우베스와 와그네르 파헤이라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기기 분해를 시도했고, 기기 분해에 성공하면서 더 강력한 방사능 누출. 호베르투 아우베스가 이것을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고물상에 넘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방사능 기기를 제1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사장 네바이르 파헤이라와 직원 아우베스 대수자 이스라엘 산토스 ES, 그리고 고물상을 방문한 동네 꼬마와 누구의 아들, 그리고 또 누구의 아들이 피폭. 9월 21일에 고물상에서 가루 일부가 고물상 사장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집까지 옮겨져 부인 마리아 페헤이라가 피폭하고, 방사능 물질이 9월 28일까지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집에 방치되면서 이웃 MG가 피폭. 9월 24일에서 25일 사이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형제 OF1과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친구 EF2가 피폭.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다른 친구 EF2의 형제들이 피폭.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동생 이보 페헤이라에게 방사능 물질 일부가 전해져 이보의 부인 LF1과 이보의 딸 레이데 페헤이라 LF2가 피폭. 와,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참사인데 이거? 9월 24일에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잔해를 제2창고로 옮기면서 이보 페헤이라의 직원 CS4 피폭. 제2창고에 들어올 다른 고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창고를 비우기 위해 잔해를 제3창고로 옮기면서 추가 피폭 발생. 문제의 병원에서 나머지 폐품들이 이보 페헤이라의 직원 KS를 통해
데바이르 페헤이라의 고물상의 제2창고로 이동. 9월 29일 마리아 페헤이라가 남편의 부하 직원 GS와 함께 문제의 물질을 들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통한 방사능이 확산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가루의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잠시 무방비 상태로 방사능 물질이 방치되면서 병원에서도 방사능이 확산됨. 같은 날 데바이르의 장모 MA1이 손녀 GB와 함께 읍내에 다녀오면서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통한 방사능 확산. 야, 이건 진짜 초특급 사고다. 1987년에 브라질 고이아스주 고이아니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사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만 있었다면 사실 정말 간단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무지와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초특급 대형 사고로 발전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은 도시 빈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량의 방사선 원에 노출돼 피폭되고 말았다. 야,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하다. 야, 이거 엄청 길다. 엄청 길기 때문에 다음에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다음에는 이 사건 진행 이것만 읽어도 되겠다. 심지어 6살짜리 딸이 푸른빛이 나는 가루를 만지고 온몸에 바르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그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가루 일부가 체내로 들어갔대. 야, 얘 어떻게, 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보페이라? 아무튼 이거 나중에 읽어볼게요. 고의 아니야 방사능 유출 사고는 실화였다는 거.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살당해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때 박정희의 시체는 총격에 너무도 끔찍하게 훼손되어 유족들의 충격을 우려한 수습팀에서는 시체의 봉합수술을 비롯한 성형외과 수술을 거친 후 유족에게 공개했다. 아, 진짜? 이게 신기한데? 근데 놀랍게도 아까 그 이상 오감도 시제 제4호 그거 다뤘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저격 사건, 그것도 10월 26일인데. 신기한데? 이런 우연이 있나? 아무튼 이게 박정희 정도 권력자면 시체에도 이렇게 성형외과 수술을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구나.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네요. 불가리아의 어느 마을 산속에 식인의 관이라고 불리는 3층짜리 건물인 저택이 있었다. 1881년에 현지의 사람들에 의한 조사가 있었지만 저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택으로부터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1923년의 조사 이후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저택 앞을 사냥꾼이 지나갔는데 저택은 2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현재 저택이 있던 장소에는 정원은 남아있지만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뭐지? 건물이 지하로 한 층 한 층 내려가는 건가? 워싱턴에 있던 가티 다리는 13일에 늘 따라다녀진 다리였다. 따라다녀진? 언제부터인지 매월 13일에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사망자도 자주 나왔다. 그리고 완성으로부터 13년 후에 13사람의 사람이 지나가던 중 가티 다리는 붕괴했다. 그날도 13일이었다. 무너진 교량 중에서는 그때 죽은 13개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야, 나 이런 거 못 믿는데. 가티 다리? 쳐봐도 안 나옵니다. 영어로 쳐야 나오겠죠? 영어로 못 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공교로운 로어 괴담 되게 많죠. 헐랭방구.
자, 귀는 자극을 줄수록 좋다. 귀는 약간의 자극으로도 발달하고 두께도 생긴다. 관상학적으로 귀가 작아도 두께가 있으면 운세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주 자극을 주어 귀에 두께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진짜 더블 위문이 드는데, 자극을 주면 귀에 두께가 생기는 것도 사실일지 이게 궁금한데, 관상이랑 운세 얘기 나오니까 하등 쓸모없는 얘기네 다. 이게 두께가 있으면 좋은 건가? 관상학적으로 이게 왜 좋은 거지? 만두기가 되라는 건가? 진짜? 아무튼 다음 로어입니다. 3차원으로 입장하는 연구는 미국과 소련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된 적이 있었다. 에? 우리가 사는 게 3차원 아니야? 우리가 사는 이게 지금 3차원이잖아. 아무튼 3차원으로 입장하는 연구가 미국과 소련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포기해야 했다. 그 이유는 실험에 성공한 물건들마다 겉과 속이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곱창에 하면 세척이 편하겠네요. 네. 상상력이 좋네. 겉과 속이 바뀌면 좋은 게 뭐가 있나? 아무튼 문과의 상상력. 프랑스에서는 소에 비유하는 것을 최고의 요기라고 한다. 또 스페인에서는 암승냥이, 중국에서는 거북이라고 하면 당장의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모욕적인 말이다. 한국, 회교도 그리고 게르만 민족들은 개에 관련된 욕을 많이 한다. 소에 비교하는 게 욕이라고? 소는 되게 일 열심히 하고 강인한 친구인데 소를 무시하네, 프랑스 놈들. 거북이도 그리고 장수의 그거 아닌가? 암승냥이는 뭐 이해가 되는데 거북이랑 소가 욕이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거북이가 느려서 그런가? 소도 좀 느릿느릿하니 뭐 가만히 있으니까. 자, 다음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너럴 이순신은 성깔 있는 어린이였다고 한다. 8살 때 원두막에 가서 참외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질풍같이 말을 몰아 참외밭을 망가뜨렸으며, 그 뒤로는 원두막 주인이 언제나 참외를 거저 주었다고 한다. 이거만 보면 미친놈인데요? 이거만 보면 미친놈인데? 이런 과거가 있으셨다. 나라를 지킨 충무공 제너럴 마제스티 이순신 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었네요. 네. 자, 진짜인가? 궁금하네. 아이씨, 쳐봐야겠다. 이순신 참외 밭. 에? 진짜예요?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년 시절은 악동 그 자체였군요. 캬. 이순신은 어린 시절 마을의 악동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전해지는 두 일화가 그 악명을 짐작케 한다. 첫째는 참외 사건이다. 이순신이 참외밭 주인에게 참외 좀 내놓으라고 하니 주인이 거절하였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이순신은 밤중에 밭으로 가서 참외를 재다 작사를 내놓는다. 이후 참외밭 주인은 이순신만 보면 참외를 조공했다. 두 번째는 동화 서리 사건이다. 동화는 밍밍한 수박 같은 채소로 과거에 더위를 식히려 많이 먹었었다.
이 동화를 한 맹인 아이네 집에서 많이 기른다는 사실을 듣고 계략을 꾸몄다. 그러곤 맹인 아이를 꼬드겨 아무개네 집 동화서리를 가자고 한다. 이순신은 그렇게 맹인 아이를 끌고 동네를 2바퀴나 돈 후에 맹인 아이네 집에 도착했다. 그러곤 지붕 위 동화를 따오라고 올려보낸 뒤 자기는 동화를 서리에서 도망가 버린다. 에? 뭐야? 맹인 아이는 자기네 집 지붕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부모에게 발견되어서야 간신히 구출된다. 20살이 되어 철이 들기 전까지 이순신은 그야말로 동네의 악몽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 인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기계가 있어야 일본 놈들을 이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외놈들을. 대단하네요. 눈 안 보이는 애를 그냥 지붕 위에 올려놨네. 거의 살인 미수인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충무공 마제스티 제너럴 이순신 장군님의 1화였습니다. 촉법소년 다운 면모를 보여주셨네요. 근데 저 때는 다 저럴 때니까 저게 낫죠, 사실. 그냥 우물쭈물 당하는 사람보다 저렇게 기계 이씨 참외 달라 해가지고 받고 맹인 그냥 지붕에 올린 다음에 참외 서리하고 막 뭐 먹을 거 먹고 이러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죠. 네. 순수 악이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재밌는데. 아무튼 다음 동물의 재판. 중세에는 동물들도 로마 카톨릭교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고 공적으로 처형되었다. 새와 늑대, 곤충까지도 재판에서 마귀로 혹은 이단으로 처리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기도 했다. 자, 일단 오늘의 일단 잠깐만. 이거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야지 이단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신부님 머리에 똥을 쌌다. 여름이 이단 되는 건가? 그러면 질문 물을 때 동물어로 하나? 뭐 그쪽에 일가견이 있는 뭐 만약에 침팬지면 제인구달, 개면 강형욱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좀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애니멀 호더가 있었을 거니까 그때에도 아무 드루이드나 불러가지고 좀 물어봤겠죠? 근데 곤충까지도 재판을 해?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인데? 모기가 포도주를 먹었다? 이러면 바로 처형. 손뼉형에 처하고 바로. 이게 궁금하네요. 동물 재판 한번 쳐봐야겠다. 카톨릭 동물 재판. 오, 뭔가 어떤 신문에 뭐가 있어요. 천지일보? 뭐야? 아무튼 동물도 인간처럼 재판을 받았다? 라는 기사입니다. 1522년 프랑스 오탱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해 보리 농사를 생쥐들 때문에 망치자 그 지방에 사는 농부들이 생쥐 몇 마리를 법원에 고발했다. 이에 동물 재판을 맡은 종교 재판소에서는 농가에 사람을 보내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생쥐들을 변호할 변호사를 임명했다. 생쥐 측 변호사는 바르톨로메 샤스네라는 사람이었다. 법원에서는 보리 농사를 망친 생쥐 몇 마리에게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농부들이 사는 마을의 설교단에서 읽혔다. 하지만 생쥐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생쥐 측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 소환장은 무효입니다. 그 소환장에는 특정 몇 마리 생쥐만 소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리 농사를 망친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교구의 모든 생쥐들을 소환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뭐야? 이 변호사도 스케일 키워가지고 자기 변호비 많이 받으려고 스케일 키우네. 법원은 생쥐 측 변호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 지역 교구에 모든 생쥐들을 소환한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작성하여 그 지역 모든 마을의 설교단에서 읽혔다. 그러나 생쥐들은 여전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생쥐 측 변호사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생쥐들이 법정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길에 고양이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이 생쥐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생쥐들이 법정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에게 생쥐를 해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재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묘한 변론으로 생쥐들을 변호한 바르톨로메 샤스네는 이 일로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야, 이거 진짜예요? 아니, 이 일은 되게 우화 같은데 밑에는 되게 뭐가 많아요. 봐봐요. 인간의 법을 어긴 동물에 대한 재판은 오랜 옛날부터 행해졌다. 사람들은 동물도 지적인 능력이 있는 만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민간 재판소나 종교 재판소에서 동물에 대한 재판을 했다. 만약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사람을 죽였다면 민간 재판소에서 재판을 해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재판은 종교 재판소가 맡아 사형이나 파문, 추방령 등을 내렸다. 11세기 프랑스 성당에서는 파리들이 날아들어 설교를 방해했다는 죄로 파문을 당했는가 하면 1394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는 돼지가 어린아이를 죽여서 먹었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엥? 진짜? 파문은 인정하는데 돼지가 어린애를 죽였어? 이게 말이 되나? 누군가가 죽여가지고 그냥 돼지 먹인 거 아니야? 또한 1519년 북이탈리아의 스텔비오에서는 땅속을 마구 파헤쳐 곡물과 초목을 망쳤다는 죄로 두더지에게 추방령이 내려졌다. 당시 유럽에는 가축, 야생동물뿐 아니라 새나 곤충들까지 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동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도 출두를 했다고 하네요. 무생물한테도 재판을 했다고? 1591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황제 이반 2세의 아들 드미트리가 유클리치로 유배를 왔는데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도시에 있는 큰 종이 울리는 것이었다. 엥? 종은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났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감형되어 종은 시베리아의 교회 종탑에 걸렸고 1892년에는 완전 사면되어 유클리치로 돌아왔다고 한다. 고대 아테네 때도 무생물은 인간처럼 재판을 받았다. 특히 살인죄를 저지른 물건은 체포하여 군중 앞에서 재판을 열어 아테네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중국의 어느 고을에서는 목조상 15개가 고위 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 고을을 다스리는 태수는 목조상을 잡아들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했고 머리를 잘라 연못에 쳐넣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옛날에는
사람도 동물도 아닌 무생물에 대해 이렇게 재판을 열어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 종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소리를 막 내니까 그게 열받아서 체포가 된 거야? 신기하네. 목조상이 어떻게 해야 고위 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술 먹고 막 무서워하다가 죽었나? 아무튼 놀랍네요. 동물도 인간처럼 재판을 받았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종 신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루어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